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구해주 9번째 기업 AMD인데요. 저희가 10개의 기업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그 종목들이 왜 많이 떨어졌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이렇게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벌써 9번째 기업입니다. AMD는 이제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50% 정도 얘도 빠지면서 상당히 고통이 좀 심한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왜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일단 떨어진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경제 요인들, 금리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외하고 뭐 이 기업 내부에서 요소로만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AMD의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부 중에서 PC 사업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C 사업들이 좀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제 유통 채널 쪽에서 이제 재고들이 과잉이 되고 덜 팔리기 시작하면서 실적들이 좀 안 나온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들을 좀 주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잘 이렇게 뭐 안 나온 편인데요. 아주 잘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실적도 뭐 조금은 증가합니다만은 실적이 그동안 AMD가 꽤 많이 성장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한 자릿수, 그러니까 그냥 거의 성장이 없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도의 성장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성장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가에 하락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요인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이미 그때도 벌써 한 35%, 40% 이상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계속 이제 하락돼 왔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70달러 정도 수준인데, 1년 동안 약 51%, 그러니까 딱 절반,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 추세는 단기, 중기, 중기까지는 다 하락 추세고, 장기 6개월 동안의 이제 주가 추세는 약간 횡보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요약하고 그 회사가 이제 밝히고 있는 자료들을 좀 같이 먼저 공유해드리자면 이제 핵심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PC 수요 약화와 재고 조정에 따른 어떤 클라이언트 사업 부분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3분기의 실적 요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29% 오른 56억 달러니까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비하면 0.2%니까 뭐 엄청나게 상회했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이제 내년 되면서 점점 더 꺾인다는 것.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훨씬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67달러 정도인데 전년 대비 8.2% 하락했고 컨센서스 대비 1.5%입니다. 즉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익률이 나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주요 내용하고 향후에 이제 전망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부문 중에서 세 개 사업 부문이 데이터 센터, 게이밍, 인베디드 사업 부문은 다 고성장을 했어요.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고 특히 뭐 인베디드 쪽은 뭐 1549% 오른 뭐 13억 달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도 뭐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PC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쪽 프로세서들이 이제 뭐 앞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들, 그다음 아마존 이런 이제 전방 산업들의 어떤 PC 수요들, 그러니까 서버 수요들이 좀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쪽 클라이언트 부문 매출이 1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4분기까지 실적에도 여전히 부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톤의 실적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 당장은 이쪽 부분이 성장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은 성장률을 낮춰 잡는 상태에서의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점유율이나 인베드 시장 확장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AMD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MD가 그 반도체 업체 자일링스라는 반도체 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CPU 쪽에서는 이제 저 인텔하고 이제 막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용 쪽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GPU 쪽은
엔비디아하고 뭐 근데 둘 다 1등은 아닙니다. 2등인데 어쨌든 많이 따라잡고 있는 이제 2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관련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반도체들이 좀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AMD가 그래도 자이링스를 인수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칩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CPU나 또는 GPU만 만드는 거에서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엔비디아나 또 이런 회사들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2인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망할 뻔했던 회사였다도 이제는 1위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덩치를 키우는 이런 이제 구조의 회사라고 보시고 투자를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이제 실적을 살펴보면 사실상 요 2020년, 21년 요때 뭐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했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 다 급증했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꺾이다 보니까 요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그때부터 슬금슬금 반영이 됐고 최근에서야 이제 뭐 재고 조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전부터 매출 성장에 비하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꺾이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단위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출액도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기 매출액이 빨리 회복이 돼야 아까 부분에 약간 이제 클라이언트 사업 부문들이라고 하는 PC 관련된 쪽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야 나머지 사업 부문들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다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 다만 4분기부터는 이익률이 좀 회복이 될 걸로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표들도 실제로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3분기가 아마 영업이익 수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뭐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익률도 보면 뭐 최대 영업이익률이 한 20%까지 넘어갔다가 지금은 11.4%,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시 이제 3분기가 지나면 다시 이제 4분기부터는 좀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 회사도 보면 이제 재고의 사이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재고 자산 회전 일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재고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되는 재고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당연히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재고가 많겠죠. 안 팔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고 있냐 안 팔리고 있냐를 보는 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고 재고 자산 회전 일수예요. 그래서 회전 일수를 체크하시는 건데 이 AMD를 보면 이제 이렇게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빨리 팔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보면 지금 이 지표에서도 보면 얘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100일을 살짝 돌파해서 과거 대비해서 가장 높은 재고자산 회전일수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이 사실이구나, 지표로도 나타나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분기에나 이런 데들도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나오면 이런 지표들이 잡힐 거니까 그런 지표를 보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회전일수가 다시 더 폭등해서 뭐 110일이라든지 120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재고 관련된 부분들을 털기 전까지는 실적 개선이 빨리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조금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까지는 어차피 클라이언트 부문들이 조금 실적들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이 되진 않겠지만 여기서 다 올라가지 않으면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은 추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순이익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기업이 영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인데 순이익은 그냥 장부상의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장부상으로 돈이 이제 찍혀는 있지만 현금은 아닌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은 실제로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들어온 케이스인데 영업활동 현금이 38억 달러고 순이익이 22억 달러니까 한 16억 달러 정도가 더 많았잖아요. 보통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실 때는 영업활동 현금이 순이익보다 많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PER이나 이런 것들 계산할 때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걸 PCR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순이익은 영업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간 더 선행하는 지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감가상각비가 줄다든가 이러면 순이익이 따라 올라가서 결국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순이익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케이펙스나 이런 데좀 끝나고 나면 그 투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데 인수하는 회사들 투자가 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 이제 PER로 보면 49.9배예요, 이 회사가. 근데 PCR, 이렇게 캐시플로우거든요. 영업활동형을 보면 29.6배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배인 기업 그럼 좀 비싸 보이고, 30배면 그냥 20배 정도면 미국 기업들은 이해하면 좀 싼 케이스들이 많은데, 한 30배 정도 되면 그냥 평균 이상 정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PCR 이런 지표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PCR로 보면 좀 더 PER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이때 뭐 급증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싱 하는 건 2023년도잖아요. 그 23년도는 어쨌든 뭐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두 자릿수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구해주에서 ASM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는 어쨌든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상당한 성장을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뭐 한 40%씩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 그러니까 5에서 6%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막 주가가 막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은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은 거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타이밍이나 매매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27개 증권사가 냈는데 그중에 20개 증권사가 바이고 7개가 홀드예요. 그러니까 홀드란 얘기는 증권사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이 아니면 뭐 스트롱 바이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면 그냥 매수 이런 의견 정도가 증권사 이제 투자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70달러고 뭐 84달러 정도를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로,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증권사가 투자 의견 목표가를 다 내면 그거의 그냥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네. 그래서 뭐 낮게는 60달러에서 높이는 125달러를 냈으니까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값으로만 하면 얘는 125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가 맞으면 이 증권 훈련사한 거고 반대로 주가가 향후에 더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 증권사 맞는 거죠. 근데 이 평균이라는 건 그냥 낸 모든 증권사, 27개 증권사의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보여드립니다만은 주가가 이미 뭐 160달러 이런 데서 주가가 목표 주가가 하락한 이게 목표 주가거든요. 이게 하락한 시점 요 시점이에요. 요 150달러에서 떨어진 요 시점에 보면 실제 주가는 이미 120달러 또 110달러 내지는 105달러까지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 하향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따라잡는 거 외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목표 주가에 선행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내는 목표 주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늘 조금 후행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구조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반등해서 움직이니까 얘도 지금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멈춰서 이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니라 얘가 떨어지는 게 멈춰서 지금 한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목표 주가 다시 하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서 한 90달러 정도만 돌파하더라도 시장이 변한 건 없는데 실적이 변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기대성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거는 만날 수는 없어요. 네. 목표가를 조정해야 되는데 목표가의 조정 논리가 되게 힘들어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계산한 종목 진단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고요.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한 6,200개 중에서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래도 초우량주에 속합니다. 한 10% 정도면. 그리고 전체적인 이 5가지 사업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뭐 5개 부문으로 저희가 진단 점수를 매겨봤는데 매겨보면 성장성이 내년도에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낮습니다. 낮고 대신 다른 부분에는 상당히 좋아요. 좋아서 이 성장성 부분만 조금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상당히 잠재력이 좋은 그런 형태들이 있고 다른 뭐 또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더라도 이 성장성이 낮은 거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충분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적정 주가로 계산한 AMD의 적정 주가는 116달러이고요. 그러니까 116달러가 이 정도 수준인데 현재 주가가 70달러대니까 상당히 뭐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 주가가 아마 65달러인가 뭐 이런 수준에서 얘가 아마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있는 저점이었을 거예요. 요 수준이. 근데 보통은 이제 이 가격이 깨지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고, 혹시라도 저 가격이 직전 저가가 끊어지면 최악의 경우는 50달러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때부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CPU, GPU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에서 70이 좀 크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은 70달러니까 50달러까지 떨어지면 이것도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50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한 65, 70에서 첫 매수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혹시 65가 깨지면 조금은 한 텀 쉬었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약간 쉬었다가 그 가격에 좀 분할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뭐 사셔가지고 뭐 반토막이 나신 분들은 이미 팔기 늦었습니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3, 40%더 빠진다고 해서 물론 마음의 상처는 크게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나서 보면 이 가격대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신규로 하실 분들은 이 가격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클라이언트 사업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하고 같이 평가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데이터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면 이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뭔가를 새로운 뉴스나 데이터를 접했는데 여기 없는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했거나 뭔가 그게 악재가 됐던 호재가 됐던,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감하셔서 그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AMD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